장수정의 밀레니엄 만보. 네, 안녕하세요. 밀레니엄 만보 4회가 아니고 5회군요. 밀레니엄 만보 5회입니다. 저는 장수정이고요. 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AI의 Abandoned in the Woods 라는 음악이었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곡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AI입니다. 2001년 작품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영화이겠죠. 예, 아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있을 영화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처음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왜 봤는지도 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를 하고 싶다. 그리고 존 윌리엄스라는 이 음악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좀 AI를 안 봤으니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봤는데요. 슬픈 영화인지 모르고 사실은 봤는데 굉장히 슬픈 영화였다. 가슴이 아픈 영화였다. 네, 저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보기 전까지. 네, 첫 곡으로 듣고 오신 곡 Abandoned in the Woods,
영화 AI의 OST 중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AI를 다룰 거고요. 영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개를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굳이 또 설명을 드립니다. 네. 영화 처음에 보면 이 프로듀서가 스탠리 큐브릭으로 나오더라고요. 스탠리 큐브릭이 프로듀서하고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으로 나오는데 사실상 이 영화는 2001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스탠리 큐브릭이 죽은 이후에 나온 영화인 거죠. 그래서 2년 후에 스탠리 큐브릭이 1999년에 죽었기 때문에 2001년 2년 후에 나온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듀서로 스탠리 큐브릭이 언급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이 스탠리 큐브릭과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우정을 계속 유지했던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의 돈독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 AI의 시나리오 기획 아이디어 자체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분은 뭐 너무나도 두 분 다 유명한 분이죠. 뭐 스탠리 큐브릭은 아이즈 와이드 샷이 유작이었고 그리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샤이닝, 시계태엽 오렌지 같은 영화들 독특하고 또 약간 으슬으슬하기도 한 영화들도 있는데요. 저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를 많이 봤더라고요. 저는 샤이닝을 봤을 때 그 공포를 잊을 수가 없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샤이닝을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네, 잭 니콜슨이 막 문을 뚫고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아직도 남아있고 어쩌다 보니까 제 영화를 거의 다 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내가 스탠리 큐브릭을 좋아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2001년 영화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인디아나 존스를 아주 어릴 때 TV에서 하는 것부터 보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평생을 이분의 영화와 함께 하고 있지 않나. 막 그렇게 막 보려고 막 하지 않아도 그냥 너무도 유명하고 많이 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들을 만드시는 분이고요. 최근까지도 뭐 기획자로서도 프로듀서로서도 그리고 감독으로서도 최근까지도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파벨만스라는 제가 듣기로는 전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만 영화에 대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까지 만들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유명한 음악 감독님이 계시죠. AI를 음악을 만드신 존 윌리엄스. 또 이분도 또 중요하고 유명한 분입니다. 조스 제일 많이 기억나는 건 전 조스 그 처음에 조스의 상어가 등장할 때 그 뚜둔 뚜둔 이런 그런 음악이 있잖아요. 그 음악이 아직도 좀 생각이 납니다. 그 처음에 조스를 봤을 때 그 음악 때문에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 음악만 들으면 아직도 좀 그런데요. 아주 어릴 때 봤거든요. 그 조스도. 네. 초등학교 때? 뭐 그때 봤던 것 같은데 그 공포가 아직도 있고요. 최근에 좀 생각나는 음악으로는 해리포터에 나왔던 그 기숙사에 들어가면 나오는 그 음악 유명한 메인 테마가 있는데 그건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유튜브에서 봤던 건데 그 음악만 뭐 10시간 연속 듣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틀어놓고 이렇게 막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유명하신 음악 감독님이다. 존 윌리엄스의 음악입니다. 사실 AI에 나오는 음악들이 유명하진 않은데 너무도 유명하신 분이고 많은 유명한 영화들을 또 작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우리가 많이 만날 분이 아닐까. 이분도 존 윌리엄스도 그리고 아마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자주 만날 것이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또 2000년대에 또 중요한 영화들을 많이 만드셨기 때문에 뭐 추락의 공원도 그렇고요. 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도 만드셨고 또 너무도 유명한 영화들을 많이 감독하셨기 때문에 아마 저희랑 또 자주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AI 영화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 AI는 영화 시작이 바다의 모습, 철썩철썩하는 파도가 치는 바다의 모습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시점은 기후위기로 이미 많은 나라들이 물에 잠겨 버리고 나서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잠기고 어떤 도시들은 물에 잠기고 그렇지 않고 남은 그 나라들의 경우 이제 그 좀 아무래도 좀 부자인 나라들이 남아서 생활할 수 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경우는 임신 허가제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철저히 그 통제하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지만 인구가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이 이 기후 변화는 아니죠. 더 이상 기후 위기나 기후 재앙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아주 덥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걸로 이제 사람이 줄어야지 그 변화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허가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점의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인구가 많아질 수 없기 때문에 로봇이 사람과 함께 사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이 된 사회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람을 돕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로봇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도가 뭘까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도 좀 그런데 섹스 로봇이 여기서도 나와요. 그래서 섹스 로봇이 되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편한 도구로 아무튼 사용이 되고 있고 이 도입부에 약간 과학자 그 AI를 개발하는 과학자들 회사에서 이제 서로 막 토론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도 이제 섹스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 섹스 로봇은 그냥 성욕을 해결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이 하비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사랑을 할 수 있고 성욕을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그런 존재, 그런 로봇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 로봇을 좀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과학자들의 그 논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아이 로봇은 무엇을 받나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을 주면 그 아이는 어떤 것을 받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시작되는 생각이 끝까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좀 슬픈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부모가 그만큼 아이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로봇이기 때문에 사람이랑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요즘 또 뭐 AI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이 뭐 완전 상용화되거나 뭐 그런 정도는 물론 뭐 챗 GPT 같은 것들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게 막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거나 사람과 비슷한 정도까지 이렇게 뭔가 올라오거나 기술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아마 계속 부딪힐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AI를 왜 했었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뭔가 지금의 시류와 좀 맞는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이 영화를 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그렇고요.
네, 이 영화에서는 그래서 하비 박사가 개발한 그 AI를 그 직원들에게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죠. 시제품으로 완전히 만들기 전에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엄선해서 나름 뭔가 기준을 가지고 엄선해서 이 어떤 부부를 좀 섭외를 해서 이제 그들에게 입양을 하게 되는 그런 설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들이 크게 다쳐서 약간 뭐죠? 식물인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태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처음에 이제 엄마 아빠가 같이 그 아이를 보러 가서 아이에게 이제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이는 들을 수 없고요.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절망한 상태죠. 이 두 사람은. 근데 이 시점에 하비 박사가 그 남자에게 아빠에게 한번 이렇게 아이를 데려가 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부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를 데려옵니다. 집에. 이러면 보통은 저 같으면 아주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돌려보냈을 것 같은데 착하신 분이었어요. 이 모니카라는 엄마가 그냥 둡니다. 그래서 집에 오게 되죠.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아이가 뭐 아직 완전히 엄마 아이의 관계로 설정이 되려면 이제 뭔가 몇 가지 단어를 입력하고 그러면 이제 그 설정이 시작이 되는데 아직 그 설정을 시작하지 않은 채로 이제 아이가 지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엄마한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실 누구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아이가 막 돌아다니고 내 아이가 아닌 아이지만 어쨌든 내 아이를 대신할 어떤 아이를 데리고 온다. 그렇게 되면 아마 누구도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영화에서 계속 나오는데 AI의 존재, 뭐 이런 로봇의 존재를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왜 만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봤습니다. 네 AI가 집에 오고 나서 혼란을 느끼는 엄마. 그렇죠. 그럴만 하죠. 네. 이 아이로 나온 그 AI로 나온 그 아이는 데이빗이라는 이름이고요. 그 상품 이름 자체가 데이빗이더라고요. 나중에 나오는데. 그리고 그 할리 조엘 오스먼트 배우가 맡았습니다. 할리 조엘 오스먼트는 식스센스에 나왔던 그 꼬마로도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AI에 나온 그 모습이나 표정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슬플 때마다 현재 그 분의 사진을 찾아보면 약간 슬픔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세요 한번. 슬픔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저 떠올리면서 약간 슬픔을 이겨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데이빗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니카로 프란시스 오코너 배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빠도 나오는데 아빠는 큰 역할을 하지 않으시고요. 가끔 나오시는 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등록을 하게 돼요. 결국은 8개 단어를 이야기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등록하고 이제 데이빗과 엄마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또 같이 동화도 읽어주고 엄마가 동화도 읽어주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잠시 보내는데 얼마 지 않아 다시 원래 아들인 마틴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마틴은 다리 부상을 입었었나 봐요. 그래서 보조 장치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약간 나중에 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또 연출하시지만 트랜스포머 같아요. 다리만 보면. 그래서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마틴도 로봇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로봇과 인간의 경계가 약간 애매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설정도 되게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마틴이 돌아오고 나니까 사실은
데이빗은 밀려날 수밖에 없고 같이 마틴 침대에 누워서 같이 데이빗이랑 엄마가 같이 동화책을 읽고 그랬었는데 밀려났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그 읽어주는 걸 듣고 있어요. 그게 너무 그런 장면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 마틴이 좀 나쁜 아이여서 데이빗을 막 도발합니다. 예. 음식을 먹어보라고 하나? 그래서 음식을 막 먹는데 도발을 하니까 이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으면 로봇이니까 고장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서로 막 경쟁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엄마의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진짜 계속 그런 도발을 하다가 수영장에서 이제 마틴을 죽일 뻔합니다. 데이빗이. 그러니까 좀 기계이기 때문에 이걸 수영장에 빠지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몸싸움을 하다가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데이빗은 물속에 오래 있어도 괜찮은 거죠. 근데 마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아빠가 이제 보내라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엄마는 그걸 막기보다는 이제 그 사이버트로닉스라는 회사 근처에는 이제 AI들 로봇들이 이렇게 버려진 로봇들 그리고 뭐 떠도는 로봇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근처에 가서 이제 마틴이 아니죠. 데이빗을 버리고 옵니다. 네. 너무 좀 슬픈 장면이죠. 그래서 그 피노키오 동화에서 이제 팅커벨 파란 요정이 등장해서 피노키오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제 그 동화에 매료되었던 데이빗은 이제 파란 요정을 찾으러 가려고 하는 그런 여정을 그래서 시작하게 됩니다. 엄마에게 버려졌고 혼자 남은 데이빗 그리고 테디라는 곰돌이 인형 슈퍼토이라고 나오는데 곰돌이 인형과 함께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거기까지 그 뒤는 너무 또 약간 다른 분위기의 영화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좀 행복했던 데이빗의 시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뒤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ere Dreams Are Born 이라는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음악 듣고 오셨고요. 역시 존 윌리엄스의 작곡한 곡입니다. 음악들이 다 슬픈 슬픈 음악들이 많네요. 아무래도 영화가 조금 데이빗의 입장에서 이입하다 보면 슬픈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들이 지금 우리가 똑같이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저는 영화 보면서 굉장히 현대적, 이게 20년이 넘은 이제 영화인데 굉장히 현대적이라는 게 참 웃기죠. 그 당시도 현대라고 했으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봐도 뭔가 무색하지 않은 그런 설정들과 굉장히 그런 로봇을 묘사하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러니까 소위 현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뭔가 되게 잘 디자인된 그런 세트,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 또 다른 로봇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아이 로봇은 데이빗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 다른 사람들 어른 로봇인데, 그래서 이제 다른 로봇들을 만나게 되는 이제 데이빗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로봇들은 좀 다들 이렇게 뭔가 팔이 빠져 있다거나 눈이 없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고생을 많이 한 로봇들이죠. 그래서 갖가지 고생을 하다가 이제 그 사이버트로닉스 근처에 모여서 거기에 이제 그 부품들을 버릴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시험하다가 고장난 로봇들이 되는 걸 버리면 그 로봇들이 와서 그 버린 부품들을 하나씩 자기 몸에 넣어보고 맞는지 이렇게 하면서 그걸 자기 몸을 이렇게 갈아 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식으로 좀 다시 계속 떠도는 그런 로봇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또 여기서 또 다른 메카닉스의 다른 로봇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주드로가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로봇은 애인을 대행하는, 그러니까 섹스 로봇이죠. 섹스 로봇인 주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도 이 로봇도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 만나고 있던 여자가 만나기로 해서 호텔 방으로 갔는데 이미 죽어 있었던 거죠. 그거는 이제 이 둘의 관계를 질투한 남편이 아마 살해를 하고 그 누명을 이제 주드로 이 로봇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 로봇.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같이 만나게 되고 그 둘이 이제 데이빗의 여정에 함께하게 되는데요. 그래요. 그게 참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로봇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쓰이죠. 뭐 애정을 주는 대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섹스를 대신해주는, 사람 대신해주는, 혹은 사람 대신이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섹스 로봇이 되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데, 근데 되게 뭔가 하찮게 여기는 것 같은, 그리고 이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막 공개 처형을 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그리고 막 사냥개를 풀어서 도망간 이제 그런 로봇들을 막 잡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물론 어디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뭔가 기술에 대해서, 발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뭐 이런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있죠. 지금도 있고. 그런데 이게 좀 되게 상징적인 장면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을 조금 그런 화면 안에서 딱 되게 명료하게 보여주는. 근데 뭔가 이 공개 처형하는 그런 장면들이 뭔가 되게 락밴드 공연처럼 그렇게 꾸며져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보기 힘들더라고요.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이유로
누군가 다른 대상을 또 그렇게 대할 수 있다고 또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렇기도 한데, 지금도 뭐 동물도 그렇고 뭐 로봇도 그렇겠죠. 만약에 또 문제가 된다면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참 스티븐 스필버그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 이런 질문이나 문제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어려운 주제고 낯선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대중적인 방식으로 잘 풀어내는 걸 또 보면서, 뭐 워낙에 잘 알고 있지만, 저도 많은 스필버그의 영화를 보면서 잘 알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이걸 또 이렇게 풀어내는 능력을 보면서 역시 역시 스티븐 스필버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스탠리 큐브릭이 죽기 전에 이 시나리오를 좀 해봐라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왠지 그 스탠리 큐브릭이 생각하기에도 스티븐 스필버그가 더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둘의 또 스타일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훨씬 더 대중적으로 풀면서도 되게 인상을 많이 남기고 또 많은 질문들을 또 할 수 있는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저는 스탠리 큐브릭을 좀 더 좋아하지만 호불호의 차이와 상관없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질문들, 그리고 이 사람 이 대체 데이빗이라는 그 로봇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왜 사랑하는 로봇을 만들어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는가? 이런 질문까지도 나가는데, 이 하비 박사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둘이 어쨌든 도시 끝에 가면 또 다른 사람 그 소원,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소원을 듣고 도시 끝으로 갑니다. 세계의 끝으로 가는데, 거기가 바로 하비 박사의 연구실이 있는 곳이죠. 나중에 나오는데 데이빗을 오게 하기 위해서 이 하비 박사가 거짓말, 소문을 퍼뜨린 거였죠. 그래서 어디로 가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푸른 요정, 팅커벨을 만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그 데이빗과 그 친구에게 여기로 와라 라고 힌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은 이제 그 세계의 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질문으로 이제 계속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데요. 왜 엄마를 만날 수 없을까? 나는 엄마를 사랑하는 로봇이고 아이인데, 로봇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물론 데이빗은 아이인데 왜 엄마랑 함께 할 수 없는가? 라는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하비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이제 좀 하비 연구실에 가면 데이빗은 깨닫게 돼요. 자기가 되게 많은 데이빗들 중에 하나고 그냥 상품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되게 큰 슬픔, 절망을 느끼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빗은 엄마를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푸른 요정을 좀 찾다가 마지막에 바다에 빠지고 잠기고, 그 우주선 그 타고 온 비행기가 잠기고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깨어나게 되는데요. 한 2000년 후에 이제 또 다른 외계의 존재가 와서 유일하게 인류는 다 멸종했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게 데이빗이었던 거예요. 그 데이빗만 남아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러니까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다른 그 물속에서 이렇게 비행기 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다? 아무튼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외계 생명체들이 와서 데이빗을 깨우고 또 만나게 해줍니다. 모니카 엄마를. 근데 그게 또 기한이 있는 거죠. 모든 환상은 또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모니카 엄마를 머리카락을 잘라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 DNA를 가지고
잠깐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설정으로 마지막에 하루 동안에 굉장히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데이빗은 사랑을 처음에만 받지 그 뒤에는 한 번도 사랑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하루를 너무 행복한 하루를 엄마와 보내고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영화는. 그래도 마지막에 슬픈 장면이 나오지 않고 슬프게 끝나지 않고 해피엔딩이어서 저는 좋았는데 이제 이 엔딩에 대해서 좀 말이 많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영화가 너무 슬프게 끝나는 것보다는 좀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를 좀 바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좀 그렇네요. 슬프네요. 네, 그래서 좀 데이빗이 아프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현실에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들이 많아서 많은 고민을 또 하게 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이걸 20년 전에 볼 때와 또 지금에 와서 진짜 본격적으로 AI에 대한 그런 고민이 시작되고 있고 그게 이제 상용화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금에 와서 또 보는 느낌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지금 보셔도 사실은 막 그게 너무 막 세련되지 않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영화도 아니기 때문에 좀 다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처음 부분 그 데이빗이 엄마와 같이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너무나 아름답고 진짜 전형적인 되게 포근한 가족 영화 같은 느낌인데 뒤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특히 막 아까 공개 처형을 한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 장면까지 가면 너무나 어둡고 그냥 약간 네온 사인 이런 거를 쓰고 있는 그런 사냥개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 까맣고 네온 사인으로만 이제 자기들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냥개이긴 한데 사냥개라고 부르는 거지 이제 오토바이를 탄 이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장면들이 정말 확실하게 대비가 되면서 색깔 자체가 다르고 톤 자체가 다르고 완전 다른 영화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이건 뭐지? 저는 좀 전반부의 영화가 끝까지 가는 영화였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해피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진 않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아프죠. 네. 속상하고 데이빗이 좀 너무 안 됐고 그 중간에 이제 마틴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진짜 아들이죠. 마틴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데이빗이랑 이렇게 약간 질투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장면들 보면서 정말 인간다움이라는 게 뭘까? 마틴이 너무 못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잔인하고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잔인함을 가지고 있고 그게 막 그렇게 미워할 물론 질투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괴롭혀야 될까? 그렇게 가만히 있는 데이빗을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진짜 잔인함은 그런 상황을 만들고 또 그런 데이빗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만들어서 고통에 빠지게 한 이 하비 박사라는 분이 아닐까. 근데 참 이분도 특이한 인물이에요. 하비 박사라는 사람도 그 데이빗이 자기의 죽은 아들의 모습을 따서 이렇게 만든 모습이었거든요.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기억하려고 이런 데이빗 자기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다시 살려냈을까?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 데이빗들이 많이 생겨서 각각 집마다 이렇게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라도 자기 아들이 또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하고 싶었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참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영화고 끝나고 나서도 좀 슬픈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좀 슬프고 갑자기 뭐 저는 인간의 아이는 없지만 제가 아이처럼 이제 지내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를 막 다시 막 고양이에게 애틋한 기분이 들고 사람이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 인간답다라는 건 또 뭘까? 그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 한 번 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생각에 잠기실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2001년 작품 AI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또 2000년대 영화 2000년을 기억하는 영화 음악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FM의 뮤직 안테나 이 얘기를 맨날 끝날 때만 하는 것 같아요. 서대문 FM 뮤직 안테나 밀레니엄 만보 전 지금까지 장수정이었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요. 모니카의 테마인데요. 스토어드 메모리스 앤드 모니카스 테마 듣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